Artlist.io.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으로 냈던 브리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표리부동의 상징 민주당 조수진 후보는 국민의 공복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신복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정치권의 이 표리부동을 뜻하는 말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 네 글자로 굳어졌는데 아마도 박희태 대변인이 신한국당 시절에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행태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희태 당시 대변인이 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갖고 이것도 큰 히트를 치기도 했는데 여튼 내로남불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른바 종특입니다. 종특은 요새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종의 특성 이걸 말하는 말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진영에서 하는 일에는 굉장히 서리빨 같은 기준을 들이대곤 하죠. 춘풍추상이라는 말 있죠. 제가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에도 쓴 얘기인데 사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가을 서리빨처럼 아주 냉엄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기준을 적용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항상 춘풍추상이 아니라 내로남불 또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우리 많은 합리적인 보수와 건전한 중도 세력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조수진 변호사는 사실 인권 변호사와 또 민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강북 을에 공천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변호사는 길 가다가 배지를 주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 번에 그냥 국회의원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근데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과는 다르게 그동안 변호해왔던 것들 살펴보니까요. 너무 표리부동한 게 많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변호사 영업을 하면서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잘못된 사회통념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죠. 이건 사실 여성에 대한 상당한 비하하고 폄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면 성범죄에서 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꾸라지를 양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거죠. 초등학교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성병에 걸렸는데 이게 성폭행에 의한 성병이 걸린 게 아니라 제3자, 이 제3자에는 놀랍게도 그 초등학교 학생의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그 아버지에게 옮겼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해갖고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뭐 직업이 변호인이니까 누구든 변호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또 법원 내에서의 정확한 법적 판단을 훼손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은 인권 변호사다라고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 아마 물리적으로도 이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강북 을에 공천 취소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강북 을이라는 지형 자체가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도 어쩌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6월 1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게 뭐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북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죠.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런 오만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에 조수진 변호사가 당선이 되고 또 그것도 굉장히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돼서 의기양양하게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서 걱정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공복이 국회의원이 갑작스럽게 되면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통해서 등원에 성공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21대 국회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사실 자신의 거취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 사퇴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강북 의뢰 유권자시라면 조수진 변호사가 살아온 길이 과연 내가 가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고 투표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내로남불과 같은 민주당의 사고를 가장 경멸했습니다. 저에게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기준을 적용하고 싶었는데 뭐 앞으로도 전 많은 정치적 행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조수진 변호사의 이런 표리부동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고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4월 10일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시되 이런 오만한 정당의 사고는 반드시 심판해 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립니다.